다들 대학생 알바하면 편의점이나 카페를 생각하죠. 저는 좀 특이하게 번화가 주차관리 알바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시급도 나쁘지 않았고 또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어김없이 제 눈앞에 나타났죠. 차에서 내리는 여인은 진짜 한마디로 우아함 그 자체였어요. 완벽한 외모에 고급스러운 옷차림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은 늘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마치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녀는 늘 똑같은 낡은 오피스 건물로 들어갔다가 오후 5시가 되면 다시 나타나 차를 타고 사라지곤 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저는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저 우아한 유부녀는 매일 저 건물에서 뭘 하는 걸까? 그리고 왜 늘 저런 지친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의문은 곧 제 일상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비밀로 다가왔는데 번화가 한복판, 주차 부스에 쭈그리고 앉은 지호는 오늘따라 유난히 고단했죠. 땀 뻘뻘 흘리며 주차 유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막 대학생이 돼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주차 관리 아르바이트였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차량 행렬 속에서 이상하게도 제 눈길을 사로잡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매일 오전 10시 정각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검은색 벤츠 한 대였습니다. 아니, 차 자체보다 그 차에서 내리는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우아함 그 자체였죠. 세련된 옷차림, 완벽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까지. 딱 봐도 재벌 사모님 같은 포스를 풍겼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그 여인의 얼굴에는 늘 어딘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깊은 밤을 새운 사람처럼 힘겨운 표정으로 낡은 오피스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변은 온통 명품샵과 화려한 레스토랑인데 굳이 저런 허름한 건물에 매일같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후 5시가 되면 다시 그 건물에서 나오는데 그때도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말 그대로 미스터리 그 자체였어요. 매일 그 벤츠 여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대체 저 건물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지호는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답니다. 그 우아한 벤츠 여인이 매일 발걸음을 하는 곳은 정말 이상한 곳이었어요. 번화가에서 꽤나 초라해 보이는 벽돌색의 낡은 오피스 빌딩이었거든요. 주위에 번쩍이는 명품 매장이나 고급 레스토랑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분위기였죠. 아니, 저 정도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라면 적어도 청담동 브런치 카페나 압구정 갤러리라도 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나올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지쳐 보였어요. 때로는 눈가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확연히 보이기도 했고요. 주차 관리 아저씨나 주변 상인들은 수군거리기 바빴어요. 남편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 불륜 현장 아니겠어 하는 험담이 지호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렇게 슬프고 지친 얼굴로 바람을 피운다고?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녀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어떤 투쟁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남들처럼 외도를 의심하기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애처로웠어요. 과연 그녀는 매일 그 낡은 건물에서 뭘 하는 걸까요? 지호는 점점 더 궁금해졌고 어쩌면 그녀의 진짜 속사정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오후였죠. 벤츠 여인이 평소보다 훨씬 더 서둘러 건물에서 나오더니 빗속에서 급하게 차를 빼려 하더군요. 아마 시야 확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후진하던 벤츠가 그만 주차돼 있던 다른 차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지호가 재빨리 달려가서 잠깐만요 하고 외치며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사고를 막은 거죠. 벤츠 여인은 깜짝 놀랐는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호에게 고맙다고 연신 인사했어요. 짧은 대화가 오가는 사이 벤츠 여인이 젖은 손으로 핸드백을 뒤적이다가 무심코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휙 하고 떨어진 건 다름 아닌 서류 봉투였죠. 지호는 황급히 그걸 주워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보이는 내용물이 지호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법률 문서들 사이로 삐져나온 한 장의 그림.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린
딱 봐도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죠. 그리고 그 옆으로 스쳐 지나간 단어 하나, 바로 장유권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지호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우아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투쟁의 흔적. 매일 그 낡은 건물에 가는 이유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싸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혼란과 함께 그녀에 대한 오해를 단숨에 거두게 됐어요. 이 여인, 도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지호는 그 서류 봉투에서 봤던 단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법률 문서, 나이 그림,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유권이라는 단어까지요.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지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낡은 오피스 건물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건물 간판들 중에서 작은 글씨로 쓰인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문구를 발견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벤츠 여인이 매일 그곳을 오가던 이유가 불륜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을 수 없겠지만 그녀는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지호는 그녀의 늘 지쳐 보이던 얼굴, 슬픔이 엿보이던 눈빛이 전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죠. 그녀가 타고 다니던 그 검은색 벤츠, 으리으리한 외제차는 어쩌면 그녀의 소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오히려 남편 소유의 차를 몰고 다니며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그 갇힌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상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겉모습은 철저하게 숨겨진 고통이었던 거죠. 정말이지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어요. 진실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벤츠 여인을 향한 지호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녀의 싸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변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차 부스 옆에 차를 대고 잠시 쉬고 있는데 벤츠 여인이 차 안에서 변호사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해서 듣지 않으려 해도 귀에 박힐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정말 너무 지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내 더 큰 비장함이 담긴 외침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 순간 지호는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겉으로는 재벌 사모님처럼 화려해 보이던 그녀가 사실은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 낡은 오피스 건물에 매일 오는 이유는 단순히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걸 넘어 자신의 인생과 사랑하는 아이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강인하면서도 처절한 외침은 지호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주차 부스에 앉아있던 지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듯한 먹먹함에 잠겼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었을까요? 그 사건 이후 지호는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미스터리한 시선이나 어떠한 호기심도 없었죠. 그저 진심으로 그녀의 싸움을 응원하고 그녀가 매일 힘겹게 출근하는 길을 조금이나마 밝혀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지호는 매일 아침 그녀의 벤츠가 나타나면 평소보다 더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주차 자리를 안내할 때도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고요. 그녀 역시 지호의 변화를 느꼈는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지호를 바라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전히 힘든 싸움을 이어가는 듯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로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힘없이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죠. 이때 지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차로 다가갔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캔커피 한 잔과 함께 작은 메모 한 장을 내밀었죠.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지호를 올려다봤어요. 메모에는 힘내세요라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벤츠 여인은 커피를 받아들고 지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는 듯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호는 알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어요.
작은 위로였지만 어쩌면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몇 주 후였어요. 지호는 늘 그 자리에 나타나던 검은색 벤츠가 보이지 않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 익숙한 시간에 한 대의 아담한 국산 세단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차인가 싶었지만 운전석에서 내리는 여인을 보고 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벤츠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동안 그녀의 얼굴을 지배했던 지친 기색이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한결 가벼워진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환하게 걸려 있었어요. 마치 짙은 안개가 거친 뒤에 푸른 하늘처럼 맑고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답니다. 지호는 그녀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그녀 역시 환한 얼굴로 지호에게 화답했죠. 예전 같으면 작은 목례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먼저 다가와 가볍게 말을 건네는 여유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녀는 짧은 인사를 나눈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더 이상 검은 벤츠를 타고 오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많은 것을 암시했어요. 벤츠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기나긴 싸움에서 이겨내고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했죠. 지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보이지 않는 싸움과 아픔이 있다는 인생의 큰 교훈을 얻게 된 값진 아르바이트 경험이었죠. 이제 지호는 단순한 주차 관리 알바생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통과 승리를 목격하며 한 뼘 더 성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밝은 미소처럼 지호의 마음에도 따뜻한 희망이 가득 차올랐답니다.